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 시황센터 연결해서 뉴욕 증시 좀 지수별로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지수별 또 외신 뉴스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 주시죠. 12월 첫 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특히나 뉴욕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장중 고점에서 종가를 형성 지었는데요. 12월 첫 거래일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딛고도 개선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 가까운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상당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1% 이상의 강세를 띄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서 쭉 상승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시아 쪽 그리고 유럽 시장 쪽에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된 건데요. 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3개월 만에 2만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제조업 지표는 좋지 못했지만 부양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됐었고요. 아울러서 유럽 증시 쪽에서도 3일날 발표된 ECB 회의에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그동안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도 함께 유입이 됐습니다. 이날 발표됐었던 대내적인 지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켓 제조업 PMI와 건설 지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이후에 발표가 됐었던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하회하면서 6년 만내 최저치까지 또 위축 국면으로 돌아서는 우려감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수는 이날 지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지표 지수가 주목을 했던 건 바로 달러 흐름이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띠면서 하락에 따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된 건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이 됐지만 유로는 달러 대비 유로 대비 달러는요 7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재차 100포인트 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가 내년 말까지는 금리가 1% 이하의 권역에 머물게 될 것이다. 금리 인상이 상당히 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보이게 되면서 시장은 다소 안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오펙의 산유량 동결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소폭 반등한 부분도 에너지주들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아울러서 저유가 수혜주인 항공주들도 함께 오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날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들으신 대로 자동차 판매도 성적표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 부분도 호재가 맞물리게 되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고요. 종가상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17,88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대형주 전 섹터에 상승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울러서 IT 종목 그리고 유틸리티, 에너지 섹터까지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S&P 500 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이날 11월, 그러니까 지난달 초반 대비 다시 한번 2100선을 회복하며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 흐름이 좋게 나타나면서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거의 상승폭을 키우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는 0.93% 장중 고점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5,156포인트 선으로 종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 가뿐하게 12월 첫 거래일을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의 랠리 영향과 더불어서 달러와 약세 영향, 그리고 또 지표 호조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뉴욕 증시의 호조로 작용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베런즈 톡에서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billion sales made Cyber Monday largest online shopping day ev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베런지에 따르면 어도비 디지털 인덱스는 올해 사이버데이 매출이 12% 증가한 2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상 최대액을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 3일간의 매출은 1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11월 전체 온라인 매출 역시 39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나 증가했는데요. 또한 모바일을 통한 구매가 49%로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이 38%, 태블릿이 11%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한 이번 사이버 먼데이 때 온라인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제품은 TV와 엑스박스, 또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 등이 꼽혔습니다. 이 기간에 소비자들은 평균 20%의 할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에 좋은 신호라면서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엇갈렸는데요.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위축세로 전환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가하며 양호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U.S. Manufacturing Contracts, Construction Spending Surg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먼저 이날 발표된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진했습니다. ISM이 발표한 11월 PMI는 48.6을 기록하면서 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또한 지난달 수치였던 5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고요.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기간 신규 주문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치가 부진했는데요. 이 기간 신규 주문은 52.9에서 48.9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제조업 18개 산업 중 10개 산업에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는데요. 반면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건설 지출은 1% 증가한 1조 1,1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 0.6%를 웃돌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다른 부문의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4분기 제조업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외신 통해서 뉴욕 증시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젠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절반 이상 28개 종목이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요. 일단 헬스케어 섹터, 제약 섹터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고요. 반면에 캐터필러와 애플 두 종목만이 하락했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종목들 상당히 좋았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3% 이상의 강세를 띄었습니다. 아울러서 제약주인 머크사와 화이자가 2% 이상의 강세로 거래 마감지었고요. 이 월트 디즈니가 2% 이상의 강세, 그 밖에 금융섹터인 골드만삭스그룹과 JP모건 체이스, 아울러서 소매 판매 종목들 전날에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들 종목들도 일제히 1% 이상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처럼 거의 전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장 막판에 들어서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날은 캐터필러와 애플 두 종목만이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섹터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 일단은 1%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었고요. 아울러서 그동안 유통주들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날은 소재 섹터들도 1% 이상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 금융 섹터와 IT, 에너지와 유틸리티 함께 올랐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이날 상당한 랠리를 보여줬는데 그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 보시겠습니다. 11월 5일 지난달 초반 이후 연일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날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달 5일 이후에 16달러 선을 재차 회복하는 양상 나왔습니다. 중국의 디램 칩 판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중국의 제조업체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 시장 조사 결과 디램 칩 수요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가운데서 대만 칩 업체인 이노테라의 주식이 상당히 개선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노테라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 같은 영향을 더욱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밖에 샌디스크도 동반 상승하는 양상이 이어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는 3.9%의 강세를 띄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지난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울러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그 호재를 입게 됐는데요. IT 종목들 그 가운데서 들으신 대로 TV와 태블릿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 반영됐습니다. 증권사 바클레이즈는 850달러 선까지 목표가를 제시한 상황이고요. 이날 2% 넘는 주가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그 밖에 증권사 보고서 영향에 상승폭을 키운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좀 더 외신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이날 지난달 미국의 자동차 판매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10월에 이어서 11월 자동차 판매는 우수한 판매 결과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November auto sales keep pace for record 2015.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1월 자동차 판매는 1.4% 늘어난 132만 대를 기록하면서 11월 역대 최고 기록에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올해 자동차 판매가 올해 전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2000년 최다 기록인 1735만 대가 곧 경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별로 자동차 판매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먼저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가 1.5% 증가했고요.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자동차 판매가 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닛산 자동차의 판매도 4% 늘어났는데요. 반면 이 배기가스 조작 논란에 휘말렸던 폭스와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미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가 무려 25%나 급감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쇼핑 시즌에 적극 프로모션에 나서면서 통상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던 11월에도 판매가 늘어났다는 평가인데요. 또한 낮은 휘발유 가격에 힘입어 여전히 SUV나 트럭과 같은 큰 자동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날 이 소식에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주가가 3% 가까이 오르는 등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피자헛과 KFC, 또 타코벨과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연브랜즈입니다. 이날 증권사의 연브랜즈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브랜즈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더 스트리트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Will Yum-Brand stock be boosted after Cowen up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증권사인 코엔은 연브랜즈의 투자 의견을 기존의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올려 잡았는데요. 기존에 제시했던 77달러에서 88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연브랜즈가 이 중국 사업 부문을 분사한 것이 전반적인 실적과 기업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중국 내에서 연브랜즈가 썩은 고기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지난 10월 중국 사업을 분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엔 측은 분사를 통해서 각 회사가 좀 더 자신의 부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이외에도 더 스트리트 팀 역시 연브랜즈의 주식에 대해 매수를 추천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브랜즈의 주가는 2.76% 급등했습니다. 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별 흐름과 또 외신 소식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12월 첫 거래일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대체로 강세 흐름이 더 우세했었는데 독일 증시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서 관망세와 기대감이 함께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0.62% 올랐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이날 1%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11,26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 약세라는 호재와 오펙의 산유량 동결 전망에 대한 악재 속에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0.5% 오르면서 배럴당 41달러 85센트를 기록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0.2% 내리면서 1,063달러 50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곡물 가격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부실당 3달러 6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이날 IT 종목들, 특히 반도체 종목들 랠리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이상의 강세를 띄었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내줬습니다. 낙폭 크게 키우면서 7.8% 내린 구간에서 거래 마쳤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14포인트 올라서면서 600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아시아 통화들 강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전 내리면서 1158원 선에서 종가 형성됐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약세를 띠면서 달러 인덱스는 99.78 레벨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6%포인트 내린 2.1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첫 거래일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 그치고 나면은 기온 꽤 또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출근길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여기서 1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